이 12개 마켓을 다 할 필요는 없어요. 할 필요는 없는데 얘가 제일 잘 나가요. 얘가 거의 저희 회사의 매출을 거의 견인을 해주고 있고. 첫 번째 단계로 직장인이나 가정주부분들이 뭐부터, 상품 먼저 골라야 되나? 뭐부터 해야 됩니까? 맨 처음 해야 될 거. 맨 처음에 해야 될 거는 후랭이님이 쇼핑몰 만들어 봤어요? 아니요. 만들 예정이세요? 시간이 없어요. 인정. 네. 인정한다면 일단은 관심 있는 분야를 먼저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쇼핑몰을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세요. 처음에 내가 자주 사는 거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세요. 여자분들이 보통 그래요. 남자분들 말고. 남자분들이 보통 선택하는 상품은 내 주변 지인이 주는 상품,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맺었었던 알고 있었던 지식 베이스의 상품들. 남녀가 창업을 하는 이 아이템들이 너무 달라요. 처음에는 여자분들이 잘하세요. 꾸준하게, 성실하게, 꼼꼼하시고 잘하세요. 근데 나중에는 남성분들이 더 잘하세요. 얘는 왜냐하면 브랜드 상품을 가지고 취급을 하고, 여기는 브랜드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주로 사는 것들은 대부분 패션 제품일 건데, 패션 제품 같은 경우에는 팔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키워드로 검색해서 물건을 사는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추천을 해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이 좋은 걸 잘 볼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좋은 상품을 볼 줄 모르는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매 사이트에 있는 상품들을 꾸준하게 키워드에 잘 맞춰가지고 올리는 거, 그리고 상품을 잘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상품 등록해가지고 판매하는 거. 이 두 개거든요. 근데 후자는 사실은 힘들어요. 경험이 없으면 후자는 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상품을 서칭을 해서 바로바로 올리고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거는 위탁도매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나아요. 그리고 연습을 하는 거죠. 주문이 들어오면 이렇게 처리해야 되네, 반품 이런 이슈가 있네,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다양한 문제 해결력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상품만 태워주면 그 다음부터 잘 파세요. 그러니 도매 사이트 이용해가지고 상품 올리는 것부터만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도매 사이트도 너무 다양하거든요. 내가 관심 분야 있는 곳을 시작을 해야지 지치지 않고 오래 해요. 지겹거든요. 컴퓨터 앞에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상품 올리고 그러다 보면 누군가와 대화하는 시간도 없어지고 약간 혼자서. 영상 편집이랑 비슷한. 맞아요. 영상 편집은 근데 올려놓은 상태에서 거기 안에서 계속 들어가면서 자르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인터넷 사업은 여기 들어갔다가 저기 들어갔다가 얘는 어떻게 팔지? 쟤는 어떻게 하지? 고민의 연속이에요. 누구 하나 정답을 내려주는 같은 사업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 일단 부딪혀 보는 것밖에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시작하기 좋은 게 위탁도매 상품인데, 그 중에서도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잘 팔릴 만한 분야. 그러면 그 위탁도매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 사이트는 뭐가 있을까요? 찾을 수 있는. 쉽게는 구글에서 도매 차트라고 검색하시면은 나와요. 위탁도매 하는 사이트들 쭉 그 카테고리 라이즈로 해가지고 분리가 다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가셔서 하시면 되는데, 근데 사업자가 있어야 돼요. 사업자가 있어야 인증을 받을 수가 있어서 도매 가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혹시나 이 지금 후랭이 TV에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사업자가 없는데 회사를 다녀서 사업자를 내면 안 되는데 그런 도매 사이트는 어떻게 가입하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주변에 혹시 사업한 사람이 있으면, 사업하시는 분이 계시면 법인이 아니시는 게 더 좋아요. 개인 사업자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의 사업자를만 빌리세요. 그래서 가입 인증만 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물건을 사면 거기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니까 매입자라고 잡혀서 이 일반 과세자한테는 도움이 돼요. 또 그런 팁이 있군요. 네, 그래서 차라리 못 내신다면 주변 지인한테 사업자만 잠깐 빌려달라고. 마이너스 나는 건 전혀 아니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창업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상품을 사겠다는 것밖에 없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수강 중에 물어보시는 제일 첫 번째가 지금 말씀드렸던 사업자, 투잡을 했을 때 사업자 어떡하죠? 네. 이거는 진짜 회사 내규에 관련되어 있는 거라서 제가 사실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있어요. 관공서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공기업, 이런 공무원과 비슷한 직업을 가진 분들은 겸업 금지 조항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은 하시면 안 되지만 일반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1월에 우리가 12월에 연말정산 하나요? 정사 1월에 준비해서 1월에 2월에 회사 다니면 1월에 하잖아요. 가능하네요. 벌써. 아마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그 연말정산 때 내 사업소득은 안 잡혀요. 회사에서 준 돈만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알 방법은 없어요. 내가 창업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걸 알면 개인정보 침해거든요. 그래서 5월에 그 연말소득 신고한 거를, 정산한 거를 가지고 5월에 내 사업소득이랑 포함해가지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회사 다니면서 창업, 사업자 내도 되나요? 라는 질문에는 저에게 질문하기보다는 회사에
인사팀에다가 물어보는 게 더 맞는 말이고, 그리고 좀 그런 거 묻기는 좀 그런데 계약서, 근로계약서에 겸업금지 조항은 없었어 라고 한다면 그냥 사업자 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보통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사기업도. 맞아요. 네. 근데 아마 비슷한 업종만 아니면 괜찮지 않나요?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안 걸리면 된다 약간. 네네. 맞아요. 근데 맞는데 제 아시는 분은 최근에 잘리셨어요. 걸려가지고. 네, 현웅 자동차로 다니시는데 네, 왜 잘렸냐면 돈을 너무 많이 버셔서 신문에 나오셨거든요. 네. 홈쇼핑으로. 쇼핑몰은 아니고 스타트업 분야로 해가지고 돈을 버셨는데 20억을 버셨나? 그래서 그 인터뷰도 하신 거예요. 그 신문. 거침없네요. 네, 거침없죠. 이야. 그렇게 나왔는데 그 안 잘리는 게 이상하죠. 그쵸. 그거는 뭐.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거 빼고는 쇼핑몰 이거 해봐야 뭐 돈 얼마 되겠어요. 사실 투잡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뭐 100만 원 벌면 잘 버는 건데 그거 가지고 회사에서 뭐라고 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회사에서 월급을 더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어야 되지. 마음껏 하십시오 여러분. 마음껏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스트업은 이제 하나씩 매일매일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고, 하면서 이걸 이제 어쨌든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제품이 좋다, 어떻다, 뭐 알려야 될 텐데 어떻게 노출을 시키고 어떻게 광고를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지인 찬스를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지인이요? 나 쇼핑몰 창업했어. 나 쇼핑몰에 이렇게 상품들이 있어.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나중에 여기에서 와서 사라. 이런 약간의 펀치는 진짜 무료 마케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시작하는 게 1번 제일 좋은 것 같고, 2번은 알리려고 하면 사실은 채널이 진짜 많아요. SNS 채널들이. SNS 채널까지 운영을 하면 쇼핑몰 전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꾸준하게 내가 팔려고 하는 상품 한 번씩 써보고 그걸 유튜브를 찍든 아니면 블로그 글을 쓰든 그렇게 하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고, 근데 사실 전 둘 다 안 해요. 그렇습니까? 네, 둘 다 안 하고 상품이 잘 팔릴 만한 상품의 키워드만 잘 찾아서 올려요. 홍보는 따로 안 하세요? 홍보는 안 해요. 뭐 콘텐츠를 따로 만들거나 이러진 않으시고. 네, 따로 만들지 않는데 최근에는 만들었어요. 이게 생각보다 잘 안 팔려가지고 최근에 만든 게 커플 백문백답. 네, 그때 출시를 했는데 제가 시장에 진입할 때 같이 진입한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걔는 마케팅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지금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광고 돌리고 있고, 그리고 같이 해가지고 보는 거는 거기가 이름이 뭐죠? 유튜브? 제 유튜브에도 올렸어요. 네, 골드미스가 곧 있으면 이제 결혼을 할 수 있게끔 만든 연애 고자를 위한 연애 백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유튜브에 영상 올렸는데 얼마 안 보시더라고요. 그럼 지인 찬스를 쓰고 그다음에 SNS를 근데 SNS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콘텐츠 하나 만드는 게. SNS는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SNS 하시라는 얘기는 사실은 안 하고 싶어요. 저도 안 하잖아요. 그거보다는 키워드에 좀 집중하는 게 네, 키워드에 집중하는 게 더 나아요. 효율적이군요. 제가 제 쇼핑몰 중에서 지금 매출 나오는 것 중에 제일 좀 괜찮은 데가 광고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정말 자본금 0원이었던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있더라고요. 쇼핑몰이 6개잖아요. 그럼 주제가 이렇게 좀 정해져 있나요? 네, 다 나눠져 이제는? 있어요. 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다들 아시죠? 이야기 많이 들으셔가지고 아실 건데, 스마트 스토어는 카테고리 중심으로 스토어를 키워줘요. 내가 이 분야, 뭐 생활 건강 파트다. 그러면 생활 건강 쪽의 상품들이 많이 진열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상품들이 잘 나와요, 노출이. 그러니 내가 만약에 다른 상품 판매를 할 거라 그러면 복수 아이디를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3개까지. 네. 그 아이디를 발급을 따로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게 나아요. 또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 스토어도 있고 11번가 옥션, 쿠팡, 티몬 뭐 이런 뭐 되게 많잖아요. 네. 다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일단 12대 마켓이라고 우리끼리는 얘기를 하거든요. 12대 마켓. 네, 옥션, 지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위메프, 티몬, 그리고 GS, e샵, SH.com, 뭐 무신사,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자사몰 이런 식으로 해서 12개 마켓이 있는데, 이 12개 마켓을 다 할 필요는 없어요. 할 필요는 없는데 입점은 다 하는 건 좋아요. 왜냐하면 상품에 따라 가지고 어떤 플랫폼이 가끔 카테고리 할인을 해요. 그러면 그 카테고리 할인을 하고 있는 곳은 네이버 쇼핑이랑 연계가 돼가지고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당하는 플랫폼이 확실하게 잘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티몬에서 뭐 블랙 프라이데이로 굉장히 할인 엄청 했었잖아요. 뭐 12.12는 뭐 티몬데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90% 블랙 세일 뭐 이런 걸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럴 때는 상품이 월등히 싸니까 걔는 당연히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기획전 같은 것들 함께 들어갈 수 있으면 너무 좋고, 명함을 제가 판매를 하는데, 명함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명함이라고 검색을 하면 무조건 상위 광고 제외하고
광고까지 포함해가지고 총 6개가 보이는데 이 광고로 2개를 빼고 통합 검색에서 4개가 나오는데 1, 2, 3, 4등 4등 자리는 스마트 스토어로 안 줘요. 1, 2, 3등은 무조건 스마트 스토어를 주고 4등 자리에는 무조건 다른 플랫폼을 주거든요. 그게 제 명함 쪽에서는 자사몰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사몰 하나 운영을 해요. 일부러 여기에 노출시키려고 1페이지에. 왜냐하면 여기 3개는 인쇄소거든요. 아, 그건 뭐 이길 수가 없네요. 네, 가격으로 이길 수가 없고 수량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4등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 4등은 무조건 자사몰이어야 되는 거예요. 키워드에 따라 달라요, 그게. 아, 제가 또 다른 상품 파는 게 있는데 그 상품 같은 경우에 인터파크가 더 잘 나와요. 조금씩 다르네요. 네. 키워드에 따라. 네, 그래서 입점은 다 하되 모든 상품들을 다 그 마켓에 넣을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포인트였어요. 커플 백맥닥을 검색을 하면 4등에는 인터파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터파크에다가 상품 팔아요, 제가. 거기서 광고하고 거기서 수량을 늘리고. 그럼 무조건 4등짜리 나오거든요. 요거는 인스타그램 명함이라고 하는데 페트 재질로 되어 있는 명함이에요. 보통 이걸 사는 사람들은 투명 포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니요. 주로 사는 사람들이 10대예요. 이걸 왜 사죠? 연예인 사진을 투명한 포토 카드로 만들어서 갖고 다니고 싶어서. 왜요? 연예인을 여기에 사진을 이렇게 투명하게 옆모습 같은 걸 해놓고 사진 찍는 거예요. 이렇게 뽀뽀하듯이 쳐다보고 있는 듯이.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투명 포카가 있었는데 그걸 보고 제가 저거를 인스타그램 형태로 해가지고 명함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일샵 같은 데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네일을 찍고 이 상태 그대로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주는 이벤트 같은 걸 해줘버리면 여기에 내 회사 정보, 전화번호 이게 다 있고 손톱 네일 그림 다 있고 홍보되고 뭐든 다 되는 거잖아요. 이미지 하나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니까 이 마케팅 용도로 굉장히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명함을 좀 특이하게 이런 프리랜서 명함도 만들고 유튜브 프리랜서들을 위해서 유튜브 명함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재생 중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들은 제조를 하는 게 제조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얘는 인쇄소에다가 제가 만든 디자인 파일을 넘겨서 제작이 완료가 되면 고객한테 바로 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외여행을 자주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주력 상품입니까? 얘가 제일 잘 나가요. 얘가 거의 저희 회사의 매출을 거의 견인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는 제조를 한 거는 장난감 자동차 테이프가 있어요. 그게 스카치 테이프에다가 도로를 프린팅한 거거든요. 걔 같은 경우에 제조를 했어요. 그래서 제 사업자에 있는 장난감 제조업이 있어요. KC 인증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그 인증을 받으려면 무조건 내 사업자의 그 제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제조할 때는 네이버에다가 테이프 프린팅을 검색을 해가지고 최저가로 견적을 다 받았어요. 네이버에 나오는 그 회사들은 다 연락해가지고. 그래서 그 중에서 컨택을 해가지고 상품을 선택을 했죠. 잘 팔립니까 그것도? 걔는 뭐 스테디셀러죠. 신기합니다. 되게 신기하죠. 걔는 마진율이 너무 괜찮아요. 마진율이 50%가 넘어요. 여러분 혹시나 도로테이프 검색하신다면 언니의 리뷰에서 구매를 PPL 이렇게 한번 홍보를 해보겠습니다.